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제가 어제 만든 갤럭시 Z 플립 완판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폴더블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 미국에서 3위 그리고 4위 되는 이동통신 회사의 합병에 의해서 5G가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겠다 해서 강하게 우리나라도 올랐죠. 2차 전지는 테슬라발로 인해서 강하게 올랐고 뭐 이런 내용들. 이낙연 관련주는 뭐 아직 죽지 않았죠. 계속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방한하는 게 잠깐 미뤄졌을 뿐 이제 곧 또 올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가 좀 코로나 이후로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콘덴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그 단타를 하기보단 중기 혹은 장기로 끌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폴더블은 장비 혹은 소재 부품 이런 친구들은 실적이 앞으로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서 중기를 끌고 가는 전략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봐야 될 테마군 중에 미세먼지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에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특정한 그 가격의 저항선이라든지 혹은 가격의 면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모든 테마 관련군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적이 되고 강하게 올라가는 대장주가 어, 크린앤사이언스와 위닉스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총이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제 차트상 혹은 세력주로서 봤을 때 이제 위니아 딤체 그리고 하츠, 성창 오토텍, KC 코트레어, 그 다음에 누리플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닉스는 뭐 주봉을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지저분하게 선을 그어놨네요. 자, 주봉을 보니까 33,000원 강하게 오른 적도 있었지만 이전 고점에 이런 모양새를 보니까 대충 이제 3만 원 선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특정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은 이런 자리죠. 대충 가격대를 보니까 28,000원 정도 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강하게 쳤다가 윗골을 주고 떨어진 날도 종가상 그리고 최근 어제 오늘과 지난 목, 금, 친 거 그 가격대를 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28,150원입니다.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좀 위로 강하게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적이 좋죠. 4,900억, 5천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이제 컨센서스 보니까 작년에 500억, 600억, 그 다음에 700억 이렇게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위닉스는 대장주 역할을 하기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거예요.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요. 자, 작년에 이제 109억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들어낸 내용을 보니까요. 자, 영업이익률치를 보니까 1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2월치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흐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는 주가상으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까만선이 442평선입니다. 즉 이제 2년치 평균값인데요. 이 2년치 평균값을 밑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죠. 이 선을 따라서 잘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또 치고 있는 자리가 대충 이제 33,000원 정도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고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네, 강하게 치고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밑으로 더 떨어진다기보다 자, 이 자리에서는 한번 잡아주는 자리 기다렸다가
이전 고점인 29,800원 정도가 이렇게 퉁 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자리를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쭉 떨어졌다가 자, 두 번, 세 번 돌파 나오죠. 자, 떨어졌다가 저점이 잡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이제 매매를 하자는 거죠. 지금도 좀 애매한 자리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 그 다음 고점 확인하고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슈팅을 나오는 자리 혹은 쭉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시총이 그렇게 작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면 위니아 딤체가 보입니다.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2,000원짜리가 계속 바닥 그리고 위로 상단으로는 4,500원을 계속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와서 한 4,000원, 4,500원 혹은 3,800원 정도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겠죠. 왜냐하면 시총이 굉장히 워낙에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잡아주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고점, 고점.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근데 지금 윗꼬리 한번 치고 오늘 양봉으로 딱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뭐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보다 윗방향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120, 60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222평선인데 아래로 깔았어요. 만약에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간다면은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또 좋은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츠도 한번 볼게요. 자, 하츠 같은 경우에도 전부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좀 이전에 과거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후에 중간까지 이제 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값 이 자리까지는 보통 이제 내려갔다가 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강하게 좀 치솟아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라가다가 상승하다가 옆으로 횡보 그리고 위가 돌파되면 어떻게 돼요? 가던 길 계속 가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츠는 이렇게 잠깐 보면 될 거고 성창 오토텍도 한번 볼게요. 자, 성창 오토텍도 보시면은 비슷한 모양이죠. 계속 이 자리를 잘 유지해 줬어요. 계속 바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큰 고점에서 지금 아래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고점 연결한 선이 이런 식인데 자, 자세히 보면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면 자, 윗꼬리 치고 떨어지는 자리 윗꼬리 치고 떨어진 자리가 60선이에요. 이평선이 자, 여기 저항을 받으면서 특정한 이평선에 저항 받다가 밑으로 깔죠. 깔았는데 보통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아직 122평선도 수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자리가 지금 120, 60 정배열 일단 만들었고요. 222평선도 아래로 누르면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아래로 누르면서 지금 위에 올라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자리가 8,675원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이 윗꼬리 이런 것들은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고 오늘도 양봉으로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엔저 반등 좀 노릴 만한 자리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 옆으로 횡보했는 걸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만한 확률이 조금 더 훨씬 더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0원,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하러 올라가지 않겠나. 물론 올라가는 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KC 코트를 이 친구도 참 잘 올라갔었는데 한때 그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데
장난 아니게 옆으로 길게 밀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요. 근데 그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총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을 한번 볼게요. 자, 60선입니다. 중장기. 그리고 120선입니다. 그리고 220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늘 이렇게 고점을 쳤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그동안 많은 매물대가 소화된 이 긴 기간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웅진코웨가 있는데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 보니까 자,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소멸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8%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탕탕탕 치고 위로 오를만 한데 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돌파 매매 좀 하자라는 이유가 여기 밑에서는 이제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옆으로 더 길게 횡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 밟고 이제 올라가는 바닥이 될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봅니다. 좀 지저분하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추세를 좀 보는 편이에요. 추세를 좀 봐서 이런 식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거 주봉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정말 삐죽하게 튀어나온 자리가 보시면은 저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점 이런 자리도 평행되게 한번 선을 그어보면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올라가도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 없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더라도 자, 기술적으로 여기를 뭐 돌파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괜히 이제 저항선이 있는 자리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길게 보자라는 거죠.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다시 여기 추세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락했다고 해가지고 싸졌네 해가지고 그냥 덥석 그럼 무는 건 아니고요. 다시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리 플랜 볼게요. 자, 누리 플랜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누리 플랜이 지금 대북주였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의 움직임은 대북주라기보다는 그냥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간단하죠? 뻥 들어왔어요. 자, 아래로 많이 깨졌습니다. 보시면 60선 아래에서 놀다가 계속 60선 아래에서 놀다가 60선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위로 올라타서 두 번 정도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를 잡는 게 좀 좋겠죠.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계속 쳤고요. 그 다음에 120선도 이렇게 60선과 함께 배열 만들어주고 있고 120선도 지금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만약 여기를 돌파 완전히 하지 못하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트위스트 나오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세력주라고 보여집니다. 시총이 500억도 안 되잖아요.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300억입니다. 튀면 그냥 살짝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 팔아 제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먼지 관련주 같이 보았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